안녕하세요. 원코치의 원펀치 원현정입니다. 예, 오늘은 이상한 세팅이 좀 많이 보이시죠? 네. 제가 겨울왕국 2를 보고 나서 이 올라프가 너무 귀여워서 친구한테 사달라고 지정을 해서 생일 선물로 받은 거를 제가 안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사슴뿔 아니고요, 천사 날개예요. 오늘 낮에 어떤 저희 송년회 모임이 하나 있어서 단체로 이 날개 헤어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식당 아주머니 분들이 저희가 지나갔더니 이게 사슴뿔인 줄 알고 어머 노경이야 노경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거 노경 아니고요, 천사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조명도 무드등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배송이 늦게 돼서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이 어두워서 얼굴 조명으로 하나 조명 대신 켜놨고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유튜브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잠시 앞에 하려고 하고요. 저희 앞에 보면 저희 페이지 홈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코치의 원펀치라는 거는 원래는 사실은 상담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드리고 하면 좋지만, 아직은 사실 구독자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제 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주로 돼 있어서, 첫 번째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내 관한 얘기는 나만의 행복 레시피라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행 에세이에 대한 부분은 별여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그냥 책 말고 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 그거는 아마 별책부록이라는 카테고리로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돼 있고, 그게 굉장히 정신없이 마구마구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던 걸 저희 아들이 보고 참다 못해 또 약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탕 화면도 그렇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커버를 다 통일되게 커버를 해서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아마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 있고, 카테고리마다 이렇게 통일된 커버로 같은 화면을 이렇게 약간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도 우연히 유튜브를 들어갔다 봤는데 이렇게 추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아마 초보자 유튜버를 위한 팁들, 어떻게 구독자를 늘리고 이런 영상이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많이 이렇게 홈에 보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한 개를 이렇게 열어보게 됐는데, 거기서 팔로우 수를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일 먼저 콘텐츠 내용이 좋아야 된다거나 재미있어야 된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꾸준히 올려야 하고, 디자인이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1000명, 10,000명 구독자를 늘려서 그걸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고, 진짜 회사 그만두고 나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어, 이런 사람들한테 유용한 팁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제가 본 방송은 아마 그런 IT 분야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런 영상이나 이런 SNS 마케팅 같은 게 노하우가 또 원래 있으신 분이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많이 공유하고 계셔서 넉 달 만에 10,000명, 20,000명 구독자가 생기고, 영상을 요즘은 많이 올리지 않아도 하루에 100명씩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달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틀어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글쎄요, 이게
1년 동안 꾸준히 한다고 해서 뭐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독자 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제 책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냥 제 일을 보여드리는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그냥 그 컨텐츠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네, 뭐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늘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냥 정말 주절거림이고 네, 그냥 신세 타령이죠.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신세 타령. 예,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연말에 하기 좋은 일들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생각난 것이 네, 유언장 쓰게요. 유언장 써보셨나요? 연말에 하기 참 좋은 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연말에 하기 좋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내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유언장이 사실은 뭐 우리 자식들한테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뭘 남겨줄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도 유언장에 쓸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냥 나한테 쓰는 유언장 또 하나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들 그러다 보면 자기 성찰이 되겠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유언장을 꼭 이렇게 죽기 전에 쓰는 게 유언장은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모임에서도 뭐 그 죽음 교육에서도 그렇고 유언장을 써보는 훈련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유언장을 한번 써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사실 다 쓰지는 못했고요. 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마다 유언장을 쓰고 또 연말마다 그걸 또 계속 다시 써보는 작업, 수정하는 작업도 연말을 좀 뜻깊게 보내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사실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말씀도 못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유언을 남기거나 뭐 사실 대화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유언을 저희가 듣지 못해서 또 안타까움이 있었고 저희 그 친정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한 치매가 걸리신 지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또 특별한 유언장을 남기시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언이라는 게 뭐 죽기 전에 쓴다고 미루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나이에 상관없이 사실 뭐 19세 이상이면 다 유언장이 그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요양원 원장님을 하셨던 분한테 강의를 한번 듣게 됐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기가 요양원에서 이렇게 그 뵀던 노인분들 중에서 한 분은 굉장히 재산이 가진 게 많은 할머니셨는데 항상 보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항상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고 계셨대요. 그 어느 날 이렇게 원장님 이리 좀 와보세요 하고 그 본인을 부르더니 처음에는 보고알을 사다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보고알을 뭐 하시게요 했더니 보고알을 먹으면 독이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나는 보고알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고 제가 그런 걸 구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는 수면제를 좀 이렇게 많이 사다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수면제를 사다 드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수면제를 드시고 할머니께서 뭐 사고가 나시면 내가 잡혀갈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되겠구나 하시고 또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고 계셨대요. 그 반면 또 어떤 그 요양원에 계시던 어떤 할아버지는
정말 그 재산은 많이 없고 되게 그 가난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이제 편찮으셔서 혼자 식사를 못 하시니까 낮에는 매일 딸이 와서 점심을 이렇게 식사를 수발을 해드리고 떠먹여 드리고 집에 가고, 저녁이 되면 아들이 굉장히 낡은 그 소형차를 타고 와서 매일 아버님 저녁을 챙겨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뭐 이렇게 휠체어를 이제 밀어드리고 같이 산책을 하고 집에 가고 뭐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사실 유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돈만 남겨주는 게 유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이제 그 아들하고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뭐 저는 재산을 물려줄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물질적인 유산을 주는 대신에 어떤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이 될 때마다 아들하고 둘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뭔가 좋은 시간을 만들고 추억을 만들고 어떤 제가 줄 수 있는 그냥 정신적인 가치를 주는 게 어떤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유언장을 쓰실 때 뭐 이렇게 정말 뭐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재산도 막 정리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처럼 뭐 많이 남겨 놓을 게 없다고 해도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고 미리 써보면, 아,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걸 남겨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남겨주는 게 더 좋은 일이 될지, 네, 어떤 게 정말 유산인지,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언장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저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세 번째 책, 내년에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책에 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해요. 어떻게 나이를 들고 또 어떻게 죽음을 또 준비를 하고 하는 얘기도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꼭지로 유언장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죠? 네,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 유언장에는 어떤 말이 들어갔으면 좋을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정리해서 써보시고, 해마다 연말이면 한 번씩 수정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준비 잘 하세요.